자, 오늘은 세바시 여러분들 우리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멘토들을 모시고 좋은 시간, 좋은 이야기, 또 특별히 우리의 직업, 우리의 진로 선택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를 듣는 그런 시간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좋은 멘토들을 모시고 진행을 할 텐데요. 오늘 예배를 마치면 바로 2부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청소년 시기에 제일 큰 고민 중에 하나는 진로를 선택하는 거죠. 진로에 대한 것.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가, 어떤 직업을 가질 것인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고민입니다. 이게 누가 정해주는 것도 아니고 뭐 누가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렇게 쉽게 되어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가장 크고 또 중요하고, 특히 여러분 세대에는 굉장히 여러분 시기에는 고민이 되는 문제일 거예요. 딱 어떤 답이 보여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우리 어른들도 여기 계시지만 저 같은 제 나이가 돼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를 고민하는데 여러분 때는 얼마나 더 심하겠어요? 저도 청소년 시기에
진로에 대한 고민이 되게 많았습니다. 뭐 어려서부터는 부모님이 어머니가 어렸을 때부터 뱃속에 저 있을 때부터 가지셨을 때부터 목회자가 되기를 기도하셨고 또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키워 오셨기 때문에 목회자가 돼야지라는 생각이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그 길을 어떻게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정하지 못했어요.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있었고 그냥 당시에 고등학생이 됐을 때 막 그냥 당시에 좋아하던 거는 기타 치고 그냥 락 음악 듣고 막 그런 거 좋아했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지냈었는데 그래서 뭐가 나한테 맞는지 또 학교 가면 친구들이 얘는 뭐 이거 정했다 쟤는 저거 막 진로에 대해서 막 자기가 정한 것을 막 이야기하면 부럽기도 하고 나는 그렇게 못하는데 하면서 여러 가지로 고민이 많았습니다. 근데 딱 고3이 막 시작될 때쯤에 여러 가지 고민들을 가지고 있을 때 저희 아버지랑 같이 그때 이제 새벽에 고3 됐다고 산에 올라가서 새벽마다 산기도라는 걸 이제 그때 잠깐 했었어요. 밤에. 근데 이제 이렇게 가서 한밤중에 정말 도시가 다 내려다 보이는 산 중턱에 아버지랑 단둘이 앉아가지고 잠시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그때 아버지가 제가 이런 것도 해보고 싶고 저런 것도 해보고 싶고 모르겠다 진로에 대해서 모르겠다 했을 때 아버지가 목회자의 길을 가는데도 나는 시간과 나는 준비가 필요한데 언젠가 해야지 하고 돌아가지 말고 바로 가는 게 어떠니 아버지가 정말 단순하고 쉬운 이야기 해주셨는데 그때 제 머릿속에 복잡했던 게 싹 사라졌어요. 물론 높은 바위 위에서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셔서 무서워서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게 아니라 머릿속에 그 모든 게 딱 정리가 되면서 그때부터 그냥 신학교를 지원하고 준비하고 그렇게 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때부터 지금까지 중간중간에 여러 가지 고민이 있었지만 목회자로서 이제 살아오고 있습니다. 청소년 시기에 진로와 직업과 여러 가지에 대해서 고민이 되게 많을 텐데 여러분에게도 제가 저희 아버지에게 그런 조언을 들었던 것처럼 좋은 멘토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답답한 마음이 사라지고 확신을 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여러분들의 멘토, 여러분들의 부모님이나 신앙의 선배들이 있기를 정말 바랍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많은 청소년들이 같은 고민을 하고 비슷한 선택을 하고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과 비슷한 직종을 가지고 직업을 선택할 수 있어요. 좋은 멘토를 갖는 것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좋은 가치관을 갖는 겁니다. 결과는 똑같아도 그 직업은 똑같아. 하는 일은 다 똑같은데 어떤 가치관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림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림 첫 번째 사진. 이 세 분 아는 분 있습니까 혹시? 아는 분 있어요? 이 세 분이 모두 다 직업은 의사입니다. 직업은 공통적으로 의사인데요. 학창 시절에 우수한 성적으로 의대에 진학해서 실력도 뛰어나고 모두가 다 부러워하는 그런 의사로서의 삶을 살았던 분들입니다. 이분들 중에 앞에 이 두 분, 저 마지막 분 말고 앞에 이 두 분은 같은 의사지만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의사로서 살았어요. 그래서 이들의 삶은 환자들이 비록 가난하거나 또 인종이 다르거나 해도 차별하지 않고 수많은 생명을 치료하고 구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그렇게 살았던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돌아가신 뒤에도 이분들의 업적을 기리면서 의사의 의료계의 뭐 성자 이렇게 불리는 그런 분들인데요. 이분들의 이름을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장 넘기시면 장기려 박사, 알버트 슈바이처 이렇게 이 두 분은 그렇게 살았던 분이라는 거예요. 위인전에서 본 것 같죠, 그죠? 그런 분들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저 끝에 있는 맹겔레라는 저분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저분은 죽음의 천사라고 불리는 사람인데요. 좋은 일에서 천사가 아니라 나치의 독일 나치의 장교이기도 했고 그 많은 유태인들을 학살한 것으로 유명한 아우슈비츠 수용소의 내과 의사로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하는 일이 뭐냐면 유태인들이 이렇게 수용소에 사람들이 끌려오면 저 사람을 가스실로 보내서 죽일 건지 아니면 강제 노역을 시키는 대로 보낼 건지 아니면 생체 실험을 할 건지를 손가락 하나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유태인들이 이 수용소에 있던 사람들이 그 사람이 자기의 생사를 결정하니까 무서워서 죽음의 천사라는 이름을 불렀다는 거죠. 수용소에 21개월 근무하는 동안 이 사람의 혐의가 나중에 나왔는데 수용소 21개월 근무하는 동안 무려 40만 명의 사람을 가스실에서 죽게 만들었다는 혐의로 해서 이 사람은 나중에 이제 재판을 받고 뭐 이렇게 돼야 되는데 막 피해 다니다가 나중에 브라질인가 어디에서 심장마비로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이 세 사람은 기본적으로 공부하는 데 있어서 성실했고 자기 직업을
향해서 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열심히 했던 사람이에요. 실력도 뛰어난 사람이고 그 시대에 인정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삶을 이끌었던 가치관이 달랐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정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평생을 헌신하는 삶을 살았고, 어떤 사람은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죽게 만드는 그런 무시무시한 인생을 살았다는 거죠. 자기 인생을 바라보는 가치관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인생의 진로의 방향과 그 결과가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도 우리에게 비슷한 이야기를 해주는데, 시편 16편 6절 우리가 읽었죠. 내게 주신 땅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니,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말해요. 내게 주신 땅, 이거는 땅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삶의 터전, 재능,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직업, 방향성, 달란트, 이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근데 지금 우리말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우리 개역 한글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줄로 재어주신 구역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정교하게 나에게 맞는 것을 주셨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직업을 선택하고 진로를 선택할 때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 하나님이 정말 줄로 재듯이 정확하게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지 늘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우리는 우리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방향을 선택하고 진로를 선택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전도서 5장 19절,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유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하나님께서 주신 것,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재능과 직업과 진로와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어요?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직업이고 하나님 주신 자리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수고해야 돼요. 대충 해서는 안 되는 거. 하나님 주셨다면 열심히 수고해야 돼요. 땀 흘려야 돼요. 그리고 즐거워해야 돼요. 억지로 대충 막 지겨워가지고 막 그렇게 살아갈 것이 아니라 우리는 즐거워하고 성실하게 수고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에 귀한 열매로, 이런 분들처럼 귀한 열매로 또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참 좋은 우리 교수님을, 집사님을 모시게 돼서 참 기쁜데요. 여러분들에게 좋은 멘토들이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인생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보다 한 걸음, 10걸음 먼저 가신 선배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좋은 멘토가 되어주길 바랍니다. 그래서 멘토를 많이 만나기를 바라고요. 또 좋은 기독교 가치관을 가지고 살기 원합니다. 그 가치관은 우리 교회에서, 중고등부에서, 청년부에서,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심어줄 겁니다.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좋은 멘토들과 함께 그들이 걸어갔던 좋은 길을 함께 걸어가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인천대학교에서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가자, 렛츠 기 잇. 나 3,000번 돌았어. 3,000만큼 사랑해. 자, 여러분 인천대학교 국립대학교. 야, 여기 되게 예쁘네. 뭐 이렇게 되게 학교 같지 않고 공원 같고 막 해외 같은 느낌이야. 대학교가 프랑스 약간 그런 느낌이야. 네, 들어오세요.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아, 예,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 오늘 또 이렇게 방학이신데 또 나오셔가지고. 예, 서장은요, 방학이 없습니다. 아, 주말도 없습니까? 주말은 있습니다. 예, 예. 대학원생들은 주말도 없다는데. 네, 오늘 귀한 시간 수업 잘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 잘 받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백교수 반갑고요. 예, 오늘 제 목표는 여러분들이
고개 숙이지 않고 화면을 보거나 얼굴에 살짝 웃거나 그렇게 만드는 게 제 목표입니다. 예, 저는 합병교회 출신이에요. 제가 오늘 와가지고 우리 선후배들을 되게 많이 만났네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여러분들이 다 어떻게 보면 되게 이제 내가 알고 있던 사람들의 아들, 딸 이런 분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반가웠다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전과자 동영상 목사님께서 준비하셨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전과자 그 유튜브를 알아요? 알아요? 아 그래요? 혹시 인천대 편 보셨어요? 안 봤죠? 어떤 교수님이 막 노래 부르고 막 그런 편이 있었거든. 공군 사관학교 다음에 나왔었어요. 제가 한 30초 나옵니다. 제가 한 30초 나옵니다. 제가 그 전과자 누구죠? 저기 이창섭 씨한테 봉투 받은 사람이에요. 18,000원 주더라고요 저한테. 뭔지 잘 모르시겠으면 나중에 한번 들어가서 보세요. 네, 저 합병교회 출신이고요. 오늘 와서 보니까 다들 좋은 분들, 기억나는 분들 얼굴 보게 돼서 되게 즐거웠습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들한테는 프리 에이전트 시대의 청소년 직업관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려고 하거든요. 저게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 이제 제가 이제 하나하나 좀 풀어나가 볼게요. 근데 프리 에이전트 시대 뭐 그런 게 있나 보다. 청소년 직업관, 청소년들이 자기 진로를 어떻게 개발하면 좋을까와 관련된 얘기,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저는 인천대 박용호고요. 저는 1988년도 1월 1일부터 제가 여기 왔습니다. 그 합병교회를 출석을 했었어요. 1988년도 1월 1일부터요. 그래서 제가 유학 떠나기 전까지 계속 왔었던 것 같습니다. 다녔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이제 다른 교회를 섬겼는데, 사진 감사합니다. 이게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 분반 공부 사진입니다. 여기 보면 아빠가 있을 겁니다. 어떤 분은 아빠가 조대현 집사님입니다. 조대현 집사님 여기 있습니다. 박완구 집사님이 여기 어딘가에 있는데 지금 가려져 있습니다. 뭐 하여튼 그래요. 저게 이제 그때 사진입니다. 제가 퀴즈 하나 낼게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주려고 뭐 이렇게 기념품도 갖고 막 그랬거든요. 자, 다음 페이지. 몇 층에서 예배를 드렸을까요? 지하 2층. 땡. 자, 중등부 기준입니다. 중등부 기준으로 2층. 땡. 여기가 먼저 든 것 같은데? 3층 맞아요. 박수 한번. 이게 터블러예요. 3층에서 드린 게 맞아요. 저기 부장님 맞죠? 그럼 제가 이제 디테일에 강하거든요. 3층 우리가 다 쓰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36년 전이거든요. 36년 전인데 1월 1일부터 다녔어요. 정말 너무너무 즐거웠던 시절입니다. 다음 한번 보여주실래요? 요거는 1990년도에 수련회 갔던 사진이에요. 수련회를 저기 지방에 있는 그 학교를 빌려가지고 여름방학 때 거기 갔어요. 그래서 이제 이건 조 모임을 하는 사진입니다. 그 다음 보여주실래요? 뭐 이제 가가지고 물놀이도 한번 해야 되겠죠. 그죠? 이런 사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퀴즈입니다. 자, 대략 몇 명이었을까요? 자, 이건 보기가 있습니다. 자, 보기 해주세요. 자, 누구 아무나 빨리 손 들고 답을 맞춰보세요. 5번 90명 이상 정답. 자, 90명 이상 우리가 저기 갔어요. 수련회를 갔어요. 90명 이상.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요 앞에 지금 이렇게 줄 서 있잖아요. 저게 한 조예요. 한 조가 저만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사람도 많았지. 제가 어저께 이거 사진 막 스캔하고 막 이러면서 야 이거 참 재밌다. 근데 제가 여기 있고 요 옆에 있는 분이 이기원 집사님이에요. 이따가 이기원 집사님 사진 나옵니다. 계속 나와요. 하여튼 이기원 집사님이에요. 놀랍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고
저 앞에 나와 있는 게 한 조고요. 그때 제 기억에 청년부 중고등부 회장이 박광구 집사님이시고요. 네. 그 다음에 고등학교 2학년들 이렇게 한 사람씩 다 조장을 했거든요. 제가 조장했어요. 근데 우리 조가 제일 많았어요. 그때 20명 났어요. 한 조가. 한 조가. 근데 그런 조가 6조였습니다. 6조였어요. 근데 저희가 제일 많았거든요. 제일 작은 조도 있고 그 제일 작은 조 조장이 우리 부장님이 중3인데 유일하게 조장을 했습니다. 네. 네. 건방지게. 네. 하여튼 네 그랬습니다. 제가 저기 보면 제가 어느 교회를 다녔는지 여기 마크를 하나씩 다 넣어놨거든요. 네, 화평교회 다녔었어요. 네. 자 그러다가 뭐 이제 대학도 가고요. 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좀 군대를 갔습니다. 예, 그 다음 화면 보여주시면요. 제가 이거 어저께 자꾸 찾아가지고 한 건데요. 제가 다녔던 군대의 주보입니다. 주보. 근데 이게 제가 기념으로 갖고 있더라고요. 저게 뭐냐? 제가 군 시절 2년 2개월을 했는데 마지막 주보를 제가 갖고 있는 거예요. 군대 이름이 웃기지 않아요? 번개교회. 군대 이름이 번개교회예요. 왜냐면 부대 이름이 번개부대였거든요. 번개부대였거든요. 제가 이거를 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에 군대 가는 청년들이 되게 많았어요. 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군대 가 있는 청년들인데 갈 수 있는 그 수도권이나 이런 데 심지어 뭐 제주도도 가긴 했는데 우리 교회에서 군대 가 있는 청년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이 다니는 교회가 있으면 가가지고 방문을 한 거예요. 방문을 해가지고 수요 예배 때 가가지고 찬양도 드려주고 그 다음에 군인들한테 막 이렇게 양말에다가 마치 그 산타클로스가 선물 주듯이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주기도 하고 하여튼 그랬었습니다. 그때 찬양했던 분이 김현정 집사님이시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이 군대에 가서 예를 들면 이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다라고 하는 걸 이제 고백하게 됐어요. 참 저한테는 귀한 그런 교회입니다. 제 스토리를 지금 얘기하면서 뭐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선배다. 저 배재 중학교 나왔고 배재 고등학교 나왔거든요. 근데 이렇게 왔습니다. 저 갔다 왔어요. 이제 본어게인 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좋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교회에서. 다음 화면 보실래? 이게 교사 1구역이라는 구역이 있었어요. 청년 때. 그래서 같이 모여서 에버랜드 놀러 간 사진입니다. 그 다음 사진. 가가지고 이렇게 놀고요. 그 다음 사진. 네, 이건 이제 수련회 가가지고 같이 예배 드리고 이제 같이 했던 사진입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가 이제 이기원 집사님이시고요. 뭐 다른 분들도 뭐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 사진. 네. 이거는 청년부 때 저기 했던 사진이고요. 김현정 집사님도 여기 계십니다. 그 다음에 이수진 집사님도 계시고요. 옛날 사진들이에요. 옛날 사진들입니다. 이거는 이제 청년부 때 수련회 가가지고 조장들 모임인 겁니다. 조장들 모임이고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 사진 보여줄래? 네, 이게 이제 어디 수련원 같은데 가서 한 거거든요. 네, 그 다음 사진이요. 네,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네. 그래서 그때 청년부들이 겨울에 좋습니다.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청년들이 제가 2000년도였는데요. 2000년도인데 같이 모여서 여름에 근데 어디 해외에서 선교 집회가 있다는 거예요. 네, 저기 다른 나라에서 그 나라에 가서 큰 집회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나라에 가서 이렇게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을 만나서 예수님을 전하는 이제 그런 행사가 있는데 거기 한번 같이 가자라고 해서 의기투합해서 저희가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 공항에 간 사진이거든요. 그 다음 사진. 네, 가서 이제 거기 가가지고 이제 그 행사장 앞에 가 있는 사진입니다. 그 다음 한번 보여줄래요? 네, 이건 얼굴을 좀 크게 만들었어요. 네, 얼굴을 좀 크게 만들었는데 여러분들이 알만한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참 젊었더라고요. 좀 젊었고 그 옆에 이렇게 자매 한 분이 있는데
여기가 이제 정선경. 여기 아마 이모가 정선경 자매가 이모인 사람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 다음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퀴즈 하나 더 나갑니다. 네, 어디로 갔을까요? 키르기즈스탄. 온갖 스탄 나라들이 다 있죠. 키르기즈스탄, 우즈벡, 아프가니. 이건 뭐 찍어야죠. 여러분들이 모르니까. 자, 손 들어주세요. 아무나. 가볼게요. 네? 네. 1번 키르기즈스탄 아닙니다. 4번 카자흐스탄 맞습니다. 네. 카자흐스탄 맞습니다. 카자흐스탄 갔었어요. 네, 카자흐스탄 갔었습니다. 네. 근데 같이 간 사람들끼리 갔다 와가지고요 모임을 만든 거예요. 주일날 하루 종일 봉사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저녁 한 5시쯤부터 교회 한 구석에서 저희가 모여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모임 이름이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임. 이게 이름 줄여서 또 열기모라고 했었어요. 열기모. 촌스럽죠. 근데 그때는 그래도 되게 그게 되게 세련됐었어요. 열기모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한 나라씩 맡아가지고 기도 제목 갖고 오는 거예요. 네, 기도 제목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 제목 가지고 얘기하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참 굉장히 즐거웠던 기억이에요. 참 즐거웠던 기억입니다. 저희 이제 청년 시절이 이쯤에서 끝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결혼을 하고요 유학을 갔어요. 유학을 갔어요. 옆에 이제 이 사진은요, 이 사진은 유학 시절에 같이 모임을 했던 사람들의 사진이에요. 유학 시절에. 그래서 유학을 가서도 그냥 교회를 다니고요. 그 교회 안에서 또 이렇게 구역처럼 이렇게 여러분 분박 공부하듯이 모여서 이제 이런 모임을 했는데 같이 모임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늘 기도 제목 내놓고 울고 웃고 했던 그런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이고요. 그 저 옆에는 겨우겨우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박사학위 앞에 제가 뽑아놓은 거고요.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그리고 난 다음에 한 2년간 제가 또 다른 교회를 다른 지역에서 대학에서 연구원 생활을 했거든요. 아리조나 지구촌교회라는 곳에 다니면서 했었습니다. 여기가 이제 제 아들 녀석이 2돌인가 사진인데 여기 이제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축하해주는 동영상에서 제가 캡처한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는 그 시절에 제가 2년 동안 있으면서 논문을 좀 많이 썼어요. 하여튼 그래서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2010년도에 돌아왔고요. 그 다음에 사진 보여주시면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한 돌아와서 1년 반 정도 있다가 그 교수가 됐습니다. 교수가 되세요. 그때 당시 이제 하나비전 교회라고요. 인천에 있는 하나비전 교회라는 곳에서 제가 저기를 했습니다. 그 청년부 부장이 됐어요. 근데 이 사진은 그 우리 청년들이 뭐 이렇게 춤추는 그런 사진입니다. 교수 돼서 초기에 되게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갑자기 뭐 강의도 많이 해야 되고 학생도 지도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요. 근데 비교적 강의를 못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강의 잘한다고 상도 받고 뭐 그랬던 기억이 있고요. 그 다음 사진은요. 요거는 지금 현재 제가 그 다니던 교회에서 이제 다른 교회로 사정이 있어서 이제 그 교회로 가게 됐고요. 지금은 라이프 스프링 교회라는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여기는 저하고 같이 이렇게 모임을 하는 우리 형제들이고요. 제가 그 사이에 책을 2권을 이제 냈습니다. 책을 2권을 냈어요. 하나는 뭐 저희 분야의 그냥 전문 서적이에요. 저희 분야의 전문 서적입니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중견 교수가 된 거죠. 그 다음 페이지. 그래가지고 제가 최근에 찍은 사진인데요. 제가 이렇게 어저께 사진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점점 배가 나왔더라고요. 점점. 근데 우리 교회 와서 보니까는 세월을 비껴간 우리 참 그 선후배들이 참 많은데 저만 나이를 먹은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 선후배들 참 많아 있는데 요거는 이제 제가 지금 현재 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 성공 스토리를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이 가운데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저 위에 저건 이제 우리 학교 로고를 넣었습니다만 저 학교 로고 말고는 다 제가 교회 로고를 하나씩 넣었거든요. 저는 한 번에 된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저 대학도 한 번에 못 갔어요.
박사 논문 심사도요 한 번에 안 됐습니다. 한 번에 안 됐어요. 예. 교수 되는 것도 되게 오래 걸렸어요. 제가 논문도 많았고 뭐 경험도 많고 그런데도 되게 오래 걸렸어요. 사실은 그 쉽지 않은 과정을 겪어왔는데 그 과정마다 그 옆에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 저는 참 그게 큰 복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출발점이 어디냐? 화평교회였어요. 네, 그 출발점. 그 귀한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제가 참 놀라운데 제가 지금 36년 전에 제가 처음 1월 1일 날 다녔는데 오늘도 복도에서 만난 거예요. 오늘도 만나가지고 허그하고 네, 그들이 제가 중3이면 중2 때 있었던 사람들, 고1 때 있었던 선후배들 이런 분들이 그걸 보면서 참 귀하다 이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화평교회를 다닙니다만 사실 이 주변에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믿음의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동역자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관계를 그 다음에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세상의 파고를 넘을 수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자, 그러면 세상이 어떤 파고가 있는지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프리에이전트 시대라고 합니다. 네, 넘겨주시면요. 네. 프리에이전트가 뭐예요? FA라고 하면 여러분들 잘 아시죠? FA 선수가 됐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뭐예요? 자유계약 선수 이런 거죠. 그러니까 최근에 어느 구단하고도 이렇게 계약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이제 프리에이전트거든요. 근데 프리에이전트 시대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각자가 나 혼자의 그 일하는 방식, 일하는 어떤 시간 이런 것들을 조금은 정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에이 교수님 무슨 말씀이세요? 요즘에 다 직장 가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나오잖아요. 그런데 조금씩 그 자율권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리고요 많은 사람들이 나 회사에 어떤 A라고 하는 회사에 속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박용호 내 이름 새 이름 뭐 두 글자 세 글자 걸고 일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세상이 많이 변했습니다. 예, 넘겨주시면요. 이런 책들이 있어요. 도쿄 R 부동산은 이렇게 일한다. 최근에 많이 읽었던 책 중에 하나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일을 하느냐. 도쿄 R 부동산이라는 곳이 있는데 사람들이 마치 팀이긴 한데 각자 그러니까 따로 또 같이 일하는 그런 형태로 일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승리라는 목적을 위해서, 그러니까 뭐 돈을 벌기 위한 그런 목적을 위해서 팀에 소속돼 있지만 수입은 개인의 성적에 따라서 다 나눠 가져요. 운동선수처럼 그렇게 일을 한다는 겁니다. 많은 기업들이 조금씩 변화하고 있어요. 많은 그 노동시장에서 여러분들이 뭔가 사회 진출을 해서 일을 할 때쯤이면 더 그럴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사회에 나갈 때쯤이면요 사람이 부족합니다. 사람이 부족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요. 인디펜던트 워커라는 얘기도 합니다. 예. 독립적으로 일한다는 거예요. 독립적으로 일한다. 근데 소속돼 있어도 독립적일 수 있다. 어떤 기업 안에. 그리고 개인이 비전을 갖고 일한다. 그 다음에 좋아하는 일을 잘한다. 이제 이런 어떤 그 태도를 가지고 일하는 것이 중요하고 세상이 그렇게 바뀌었다.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해요. 그 다음 페이지죠. 여러분들의 진로는 여러분들 겁니다. 네, 여러분들의 진로는 여러분들 거예요. 누가 하라고 해서 할 수도 없고요.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요. 최근에는 어떤 회사에 들어가거나 이래도요. 혹은 대학에 가도 중간에 그만두는 비율이 굉장히 높거든요. 이런 변화가 많아요. 신입사원이 들어가도요. 중간에 그만두는 비율이 17% 됩니다. 100명이 있으면 17명은 1년도 안 있어가지고 그냥 나가요. 네. 내가 그냥 결정하는 바에 따라서 결정하겠다는 그게 살겠다는 게 이직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 다음에요. 프리에이전트 시대란 이렇게 규정을 한번 해봤습니다. 일하는 시간과 방식을 개인이 정하는 거예요. 개인. 점점 이렇게 바뀔 거예요. 점점. 네. 그리고 자신의 성공을 누가요? 스스로가 책임지는 어떤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 가기도 하고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의 진로를
꿈꾼단 말이죠. 그러면 저런 시대에서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세 가지만 딱 얘기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 다음 넘겨주시면요. 자율성입니다. 자율성. 여러분들 이걸 갖고 있어야 됩니다. 네. 넘겨주실래요? 네. 촛불 실험이라는 실험이 있어요. 이거 되게 유명한 실험이거든요. 혹시 여러분들 이거 아세요? 아, 몰라요? 여기 보면 앞정이 이 상자 안에 이렇게 있어요. 그다음에 여기 초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성냥이 있어요. 문제를 냈어요. 문제를. 촛농이 떨어지지 않고 테이블 위에 촛농이 떨어지지 않고 초를 한번 저기 해봐라. 저기 붙여봐라. 뭐 이렇게 해봐라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세워봐라 한 거죠. 정답은 사실 오른쪽 방법밖에 없습니다. 예, 그 상자 안에 앞정이 있는데 앞정을 다 비우고요. 앞정 그 상자 밑에다 앞정 하나 꽂아서 초를 세우고 그거를 벽에다가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촛농이 떨어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조건이 이제 초가 테이블 위에서 떨어져 있어야 되고 뭐 이런 조건을 준 거죠. 근데 재밌는 게 저 실험을 하면서 1940년대 실험을 한 거예요. 재밌는 게 이거를 빨리 하면은 $5를 줄게, 5불을 줄게. 1940몇 년이니까 되게 큰 돈이었어요. 제일 빨리 한 사람한테는 $20를 줄게. 이렇게 된 거예요. 굉장히 큰 돈이었어요, 그 당시에. 근데 그거를 돈을 주겠다고 한 그룹이 있고요. 돈을 안 주겠다고 한 그룹이 있었어요. 그런데 누가 더 문제를 빨리 해결했냐? 보니까 돈을 안 주겠다라고 한 그룹에서 문제를 더 빨리 해결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면 돈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는 이 팀에서 더 빨리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뭐냐? 내적인 동기가 되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뭔가 결정하고 내가 스스로 뭔가를 이 방식, 시간을 결정하는 것에 동기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해요. 그 다음 페이지죠. 요즘에 자기결정성 이론이라는 얘기는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요. 그냥 쉽게 표현하면 사람이 심리적인 만족을 얻게 하는 세 가지 요인이 있는데 첫 번째가 자율성. 내가 스스로 뭔가 결정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나 잘해. 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유능성. 세 번째가 다른 사람이 나를 좋아해.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있어야 사람이 만족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제일 중요하게 꼽는 게 자율성입니다.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책은 뭐 보신 적 있어요? 90년생이 온다, 2000년생이 온다. 여러분들은 2010년생이에요? 그렇죠? 지금 중학교 2학년이 2010년인가요? 그죠? 그죠? 그럼요. 그러니까 이제 세대가 가면 갈수록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스스로가 뭔가 결정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 페이지요. 그런데 대학에서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 지금 대학에 있잖아요. 올해부터 특히 수도권에 있는 대학들이나 이런 대학에서 지방은 이미 많이 했고요. 들어올 때 과가 없이 들어오는 과들이 많아요. 그런 학생들이 많다고요. 그런 전형으로 사람을 뽑았어요. 저희 학교에도 지금 이번에 그렇게 뽑았거든요. 그러면 와가지고 1년 동안 다니다가 나중에 자기가 과를 정하는 거예요. 과를 정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누가 이렇게 정해준 과로 가는 게 아니라 와가지고 본인 스스로가 뭔가를 결정한다는 거죠. 결정한다는 거죠. 이거 되게 학생들이 좋아하더라고요. 그런데 대학교 1학년들한테 대학 생활하면서 뭐가 제일 힘들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실제로 우리 학교에 있는 11,040명한테 다 설문조사하고 그 다음에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 이런 사람들 만나가지고 막 얘기를 해봤거든요. 제일 뭐가 어려운가? 대학교 1학년생들이 제일 어렵다고 해요. 제일 학교 다니기 힘들다고 하고 마음이 힘들다고 해요. 뭐가 제일 어렵니? 라고 물어보면 스스로 하는 게 되게 힘들다고 얘기를 합니다. 스스로 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앞으로 여러분들의 진로 개발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뭔가 결정해 나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뭔가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능력 키우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첫 번째, 프리에이전트 시대에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자, 두 번째, 균형감입니다. 넘어가 주세요. 인생에 세 가지 상자가 있다고 얘기했어요. 옛날에는 박스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오로지 공부만 해.
그러다가 그 공부하는 상자에서 나왔어요. 사실 여러분들은 거의 그 상자 안에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상자에서 나와요. 뭐 이제 대학교까지도 뭐 저 상자 안에 갇혀 있을 거라고요. 그 다음에는 워크 계속 일만 해요. 그러다가 은퇴를 해요. 그럼 어느 상자로 들어가요? 플레이. 그냥 쉬는 거예요. 노는 거예요. 옛날 세상은 그랬다는 거죠. 자, 그런데 넘어가 주시면, 그런데 저렇게 선형적으로 삶이 가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제 지금의 사회가. 그 다음으로 넘어가 주시면, 그래서 상자가 이렇게 되지 않고 어느 시기에든지 저 세 가지를 같이 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굉장히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아주 균형이 깨진 삶을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조금씩 여러분들이 나이를 먹으면서 성장해 가면서 저 균형적인 삶을 관리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갖추는 것 이런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도 이거를 굉장히 많이 강조해요.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일을 하면서도 학습을 할 수 있고 공부할 수 있고 그러면서도 주변의 사람들과 가족들과 잘 지낼 수 있는 이런 능력을 갖추는 것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죠. 두 번째 균형이었습니다. 세 번째 소명의식입니다. 여러분들 그러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럴 줄 알았어요. 역시 교회에서 특강하니까 소명의식 뭐 이런 느낌이 나는 거 하게 하는군요. 근데 경영학에서 요즘 이 얘기합니다. 심리학에서 저 얘기를 해요. 소명의식을. 이거는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나 크리스찬 쪽에서만 나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저 소명의식이라고 하는 게. 그런데 저 그 소명의식이라고 하는 거는 도대체 너는 어떤 사람이야? 그 다음에 세상은 어떻게 변하고 있어? 이거에 대해서 잘 생각할 수 있어야 돼 라고 하는 게 소명의식이라는 거예요. 실제 정말 강조하고 싶은 건데요. 저 두 가지, 나는 누구냐, 세상은 어떻게 되고 있느냐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고민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나는 누구냐. 여러분들 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MBTI. 이거 가지고 안 돼요. 여러분들. 네, MBTI. 너는 너무 T야. 뭐 이런 얘기 너무 하지 마세요. 네. 이거 여러분들 이렇게 핸드폰으로 진단하는 MBTI 정확하지 않습니다. 안 믿어요. 전문가들은. 하여튼 그런데 MBTI나 여러분들 워크넷이나 학교에서 이런 거 해가지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이해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네, 그런데 그 다음으로 보시면 네, 그것만이 다는 아니에요. 나는 누군가를 알게 되는 하나의 방법이 유형, 스타일, 다른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도 우리가 내 스스로를 좀 비춰볼 수 있습니다. 네, 다른 사람들의 뭐 자서전이나 이런 걸 통해서도요.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결정적인 이벤트를 통해서도 내가 깨달을 수 있어요. 내가 갑자기 아팠어. 아프고 나니까 깨달게 된 거예요. 아,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내가 누구랑 싸웠어. 그걸 하다 보니까 나는 이런 사람이었구나. 네. 이렇게 깨닫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결정적인 이벤트를 통해서. 근데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깨닫게 됩니다. 친구, 부모님, 선생님, 학교마다 진로지나 상담교 선생님들도 계세요. 네. 그 다음에 전문가들, 다른 전문가들이 있어요. 네. 근데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성찰을 통해서 스스로 생각하는, 내가 누구지? 내가 뭘 잘하지? 오디션 프로그램 같은 거 보면은 심사위원들이 항상 얘기합니다. 본인이 무슨 노래를 좋아해요? 본인이 뭘 하는 걸 좋아해요? 이런 얘기 한단 말이죠. 제가 이렇게 쭉 내려왔는데요. 밑으로 가면 갈수록 확실한 방법입니다. 밑으로 가면 갈수록.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것만 너무 믿지 마세요. 저기 유형 스타일 이런 것만 믿지 마시라고요. 저 중학교 1학년, 폐지 중학교 1학년 딱 가가지고 둘째 날인가 진로 검사 하더라고요. 네, 적성 검사 했습니다. 한 열흘 있다가 결과가 나왔어요. 저보고 뭐가 제일 잘 맞는다고 얘기한 줄 아세요? 저는 서울에서 나고 자랐거든요. 근데 1위 직업이 어업이 나왔어요. 어업. 그래가지고 이게 뭐지? 제 지금도 기억해요. 제 뒤에 앉아있는 애도 어업이 나왔어요. 걔 이름도 아직도 기억해. 정동명이라고. 네. 걔 나중에 건국대학교 도서관학과 갔는데 지금 문헌정보학과 갔는데 걔 해양학과 안 갔어요. 네. 수산학과 안 갔다고요. 네. 그거는 참고 자료예요. 근데 가면 갈수록 저게 확실한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보시겠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뉴스를 통해서, SNS, 네, 그죠? 그 다음에 트렌드 분석을 통해서, 저거 매년마다 책이 나옵니다. 저런 책들도 있어요. 2024,
트렌드 코리아 2024, 트렌드 코리아 2025. 네. 그러니까 하루하루의 변화는 뉴스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또 1년, 2년의 변화는 저는 트렌드 분석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예, 정리가 된 자료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저거 분석하는 사람들 되게 많거든요. 다시요. 저게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확실한 방법입니다.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자, 그런데 그래서요. 저 두 가지를 종합하면요. 아, 저런 걸 통해서 내 수를 알아. 그 다음에 세상이 어떤지를 알아. 라고 하면 아, 콜링이라고 하는 건 부르는 거잖아요. 누가 누군가를 불러요. 콜링 한단 말이에요. 부른다. 용호야 불러요. 예. 세상이 용호야 뭐 부른단 말이에요. 콜링 프롬 뭐예요? 셀프. 내 스스로가 깊게 고민해 보니까 아, 내가 이런 사람인 것 같아. 예. 그 다음에 세상이 어떻게 되는지를 가만히 살펴보면서 봤더니 세상으로부터 그러니까 아, 내가 어떤 사람이고 여기 지금 기회들이 이렇게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고 하는 걸 진로를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제가 여기 써놨는데 필요한 그러나 아직은 부족한 소명의식 저거를 갖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경영학이나 심리학에서도 저 얘기를 정말 많이 합니다. 정말 많이 해요. 요즘에 방송만 틀면 심리학자들 나오잖아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제가 이제 우리 교회 후배들이 아니면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갈 텐데 교회 후배들이니까 진짜를 얘기하고 싶어요.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어게인 나는 누구냐 하나가 부족해요. 하나가 부족하다고요. 그게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발견해내는 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네. 이게 이제 옛날 성경에는 만드신 바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에는 마스터피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걸작품이라는 거예요. 걸작품.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요즘에 면접만 보면 사람들이 다 그 얘기해요.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싶대요. 나는 다 크리스찬인 줄 알았어. 아니에요. 그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예.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게 하시려는 겁니다. 예. 우리를 발견하는 방법, 제일 확실한 방법 한 가지가 더 있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게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를 발견하는 것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세상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이것도 하나님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뭐 시간 한 4초만 말씀드리면 오른쪽에 있는 저 왼쪽에 있는 저 그림이 이집트 왕자 2라는 그런 그 영화거든요. 20년 전에 나왔던 영화예요. 이집트 왕자 1은 모세에 대한 얘기였는데 이집트 왕자 2라는 영화는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름을 그냥 그렇게 붙였어요. 그렇게 붙였어요. 요셉 얘기입니다. 예, 감옥에 있었어요. 술 맡은 관원장도 잊어버렸어. 예, 요셉을 나를 뭔가 이렇게 살려줄 구원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아. 거기서 노래를 하는데요. 이 찬양이죠. 이게 이제 우리 CCM에도 나오는 겁니다. 근데 I thought I did what's right. 딱 옳은 일을 했다고 생각했어요. I thought I had the answer. 나 답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I thought I choose the surest road. 그러니까 확실한 길을 찾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but that road brought me here. 그 길이 나를 감옥으로 인도했다. 그러니까 이게 그렇죠. 자, 우리가 세상을 봤는데 막 트렌드들 따르고 뭘 따를 수 있잖아요. 자, 그러나 그 길이 확실한 길은 아니라는 거죠. 근데 후렴구가 참 의미가 있습니다. You know better than I. 그 여기서 you는 하나님. You know better than I 뭐 이러거든요. 그 다음에 you know the way. 하나님을 통해서 세상을 여러분들이 아는 게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 페이지. 예. 콜링이 하나님으로부터의 부르심이 있다. 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 깨닫는 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누군지 그 다음에 세상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그걸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3가지입니다. 자율성, 그 다음에 균형감과 그 다음에 소명의식. 그러면 근데 너무 큰 얘기 아니에요? 네, 그 다음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그러면 오늘 난 어떻게 살아야 돼요? 네. 콜링, 부릅니다. 그럼 누군가가 뭐라고 부르는지를 잘 들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들으려면요, 방법은 말씀을 보시는 방법이 제일 확실한 방법 같습니다. 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실 수 있으면 참 좋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앞으로 내가 앞으로 뭐 어떻게 해야 되지?
나의 진로가 어떻게 해야 되지? 저기 멀리는 보일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 하루는 뭔지 알겠어요. 근데 저기까지 어떻게 가지? 그거는 방법은 없어요. 하루하루 삶을 열심히 살고 여쭤보는 방법밖에 없어요. 열심히 사는 것과 관련돼서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10편 78편 71절 72절 암양을 돌보는 그를 데려다가 이 그가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작은 양을 돌보는 다윗을 데려다가 너무 잘 돌봤던 거죠. 그래서 주님의 백성 야곱과 주님의 유산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게 하셨다. 그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그들을 기르고 슬기로운 손길로 그들을 인도하였다. 잘했다는 거예요. 잘하니까 맡겼다는 거예요. 작은 일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아 있는데요. 그 길 가운데에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뭔가 책임을 질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균형감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소명의식 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갔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이 안에서도요. 30년 정도 뒤에 이 자리에 와가지고 이제 또 후배들한테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오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우리 선생님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 나오시기를 소망한다는 마음 가지고 얘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